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식량작물팀장 김명입니다. 제가 이제 농촌지원과에서 한 10년 넘게 근무를 하다가 7월 초에 이제 기술보급과로 넘어오게 돼서 이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벼농사 후기관리인데요. 순서는 이삭거름 시비, 출수기 병해충 방제, 후기 물관리, 기상재해 피해 양상 순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이 표는 벼 재배 달력이에요. 제가 한번 이렇게 꾸며봤는데 여기 보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벼농사 재배에 대해 나와 있죠. 보면은 첫 번째 1, 2월 달에는 우량 종자를 확보하고 3, 4월에는 본답 준비를 하고 5월 초에 모짜리 설치 등 이양 준비를 우리가 하게 되죠.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까지 거의 우리 지역에도 모내기를 하게 되고요. 6월 말경에 중간 물대기를 하게 됩니다. 7월 말은 이삭거름을 주고 8월 출수기엔 병해충 종합 방제를 한 후 후기 물관리를 통해서 고품질 쌀을 수확하게 됩니다. 이제 수확하고 건조도 하겠죠. 다음은 이삭거름 10입니다. 지금 우리가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이 지나고 이제 7월도 거의 다 지나가는데요. 지금 이 시기는 이삭거름을 주는 시기라고 보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벼농사의 전반적인 비료 사용량입니다. 예전에 비해 시비 방법도 갈수록 편해지고 있어요. 기존에는 밑거름으로 50%를 줬고 분월거름으로 20%를 줬고 이삭거름으로 30%를 줬어요. 근데 지금은 밑거름으로 70%를 다 줘버리고 지금 마지막 이삭거름 30%를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내기 후에 이양할 때 그 밑거름으로 70%를 넣고 이제 딱 이 시기에 한 번만 주면 되는데요. 이제 물론 논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자기 논에 이삭거름을 얼마큼 넣어야 될까 이제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진흥청에서는 질소질 함량을 그 반당 7kg를 고품질 재배 시비법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보통은 반당 9kg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필지당 밑거름으로 15%짜리 복비 9포를 주고 이삭거름으로 18%짜리 복비 2포 반을 주면 됩니다. 오늘이 7월 21일인데요. 이제 아까쯤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삭거름 주는 시기가 됐습니다. 벼를 이양한 후에 60일 정도가 되면 벼 이삭이 생기는 시기로 많은 영양분을 필요로 해요. 벼 이양 전 밑거름으로 준 거름기가 또 다 떨어질 때가 되고요. 이삭거름을 줌으로써 벼알 수가 증가되고 벼알 크기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거름은 꼭 필요한데 진흥청에서는 벼 출수 전 15일경에 이삭거름 주는 것을 권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제 지역에 그 신동진벼를 6월 1일 날 이양을 했을 경우에 출수일을 대략 8월 12일에서 15일로 보거든요. 그러면 8월 15일로 출수일을 봤을 때 그 역산을 해보면 15일 전이면 7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이 7월 21일이니까 다음 주 25일에서 30일 사이에 이삭거름을 주면 고품질의 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출수 25일 전에 이삭거름을 주라 했는데 이때 주면은
벼알수 증대로 수량 증가는 되지만 완전 비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줄기에서 배 가지고 출수되기까지 출수에 가까워질수록 이삭 알을 더 튼실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수 15일 전은 25일 전보다 벼알이 튼실하고 완전 비율이 증가되며 벼 수확기까지 비료기가 있어서 고품질 쌀 생산에 유리하게 됩니다. 시비량은 밑거름으로 70%를 주었을 때 NK 복비 18-18일 경우에 필지당 9포 반을 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지만 내 포장 상태에 따라서 잎새기 짙은 포장은 염화가리만 반당 4kg 정도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삭거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출수기 병해충 방제입니다. 벼 수량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병해충이죠. 해마다 그 가을철 기상 악화로 이삭도열병과 세균성 벼알거름병이 많이 발생됐는데요. 올해는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4차례나 집중 폭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이상 기후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니까 적기에 방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이거 병 발생 조건을 보면요. 기상 요인하고 병원균하고 작물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병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 병 발생을 우리가 최소화하려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조건을 없애준다 할지 아니면 개선해주면은 병 발생을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벼 농사는 다 노지잖아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노지이기 때문에 기상 요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또 농사는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말이 있듯이 어쩔 수가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병에 강한 저항성 품종을 심거나 또는 밀식하지 않고 작물을 튼튼하게 관리해서 불리한 조건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벼농사 병해충 방제 체계 처리입니다. 먼저 키다리병, 도열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자 소독을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종자 소독을 충분히 해준 다음에 이양 시, 이양 당일 상자 처리제를 반드시 사용해서 벼 물바움이나 이화명 나방 등을 예방해야겠습니다. 상자 처리제는 약효가 한 60일 정도 지속되거든요. 그래서 상자 처리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월 25일경에 모를 심었을 때 7월 말까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이삭이 한두 개 팰 때 이삭 도열병 등 종합 방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 도열병 예방 1차 하기 전에 7월에 병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보완 방제를 해주시고요. 또 9월에 방제를 할 경우에는 수확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는 농약을 사용할 때 방광기가 짧은 약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출수기 때 주요 나타나는 병해충인데요. 이삭 도열병입니다. 도열병은 어떻게 보면 벼의 전 생육 기간에 걸쳐 발생을 하는데요. 종류로는 잎도열병도 있고 이삭도열병도 있고 가지도열병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삭도열병은 쌀 수량 감소에 피해가 큰 병이에요. 그래서 이삭도열병은 잎도열병에서부터 전이가 되기 쉬우니까 잎도열병부터 예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수기 전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출수기라고 하면 한 8월 15일 정도 생각하니까요. 이때를 전후해서 또 비가 자주 온다거나 습한 날씨가 지속되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가 아주 커집니다. 우리 지금 제가 지난주에 출장을 다니다 보니까 논에 그 잎도열병이 생긴 경우가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입도열병이 생기면 목도열병도 생기기 쉽기 때문에 7월이지만 8월이 아직 안 됐지만 방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출수기 병든 이삭이 또 한두 개 보일 때 1차 방제를 하고요. 2차로는 한 5일이나 일주일 후에 방제해야 거의 100%, 99% 효과가 있으니까 만약에 도열병이 내 포장에 걸렸다면은 2번 방제는 꼭 해주셔야 돼요. 요즘은 드론으로 방제를 많이 하죠. 이럴 때는 바람이 없고 그 오전 볏잎에 이슬이 좀 남아 있을 때 드론 작업을 해야 이 농약이 비산이 안 되고 이렇게 늘어붙거든요. 그러니까 오전에 약간 볏잎에 이렇게 수분이 있을 때 그때 드론 방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찐무늬 마른병이라고 문고병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병은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에 6월 말하고 7월 달에 3차례 해서 총 4차례 집중호우가 있었는데요. 집중호우가 지금 끝나니까 오늘부터 아주 덥잖아요. 이렇게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밀식 재배로 통풍이 안 될 때 주로 발생하고요. 이렇게 그 문구병, 입진무늬 마른병이 생기면 도곡 위험성이 아주 커요. 증상은 입집에 그 타원형 내지 부정형 얼룩무늬를 띠면서 주로 입집에 발생하나 심하면 이삭 목까지 이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삭 패기 전에 철저히 방제를 하고 그 밀식 재배를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소질 비료를 너무 과하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잎 줄기가 많이 생겨서 이제 통풍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병은 밀식 재배하지 말아야 되고 질소질 비료가 너무 과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조금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흰잎 마른병이에요. 이제 이 병은 전에는 한 5년 전, 10년 전에는 이 병이 아주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올해같이 집중호우가 많이 있던 해는 또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이 흰잎 마른병은 태풍이나 침간수로 인한 그 상처로 감염이 돼요. 그래서 태풍이 불면 벼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막 셀리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로 감염이 되는데 증상은 하얗게 말라서 심하면 고사되는 세균성 병이에요. 근데 여기 흰잎 마른병에 감염되면은 잎 색깔 변화가 확연하게 드러나고요. 가장자리는 하얗게 마르고 테두리는 노랗게 변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광합성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수확량이 한 30%가량 감소되는 그리고 또 쌀의 품질도 떨어지는 병이거든요. 치료 약제가 따로 없고요. 테람이나 페나진 등 이런 전문 약제를 사용해서 미리 사전에 예방 위주로 해야 됩니다. 다음은 세균성 벼알마른병입니다. 세균성 벼알마른병은 출수 개하기 전후 30도 이상 고온이 오래 지속되거나 비가 자주 오면은 발생하는데요. 그 유습기에 병증이 뚜렷하며 벼알에 홍색띠가 생기거나 심하면 전체 이삭에 알이 차지 않고 다 호숫기가 돼서 익어도 벼가 이렇게 수그리질 않고 꼿꼿이 서 있는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방제 방법은 사전에 처음에 종자소독 있잖아요. 종자소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종자소독도 하고 또 염수선으로도 소금물로도 하잖아요. 이렇게 잘 해주셔야 되고 또 출수 직전에 전문 약제로 예방적 방제를 해야 돼요. 다음은 이삭 누름병인데요. 이거 농사 많이 지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이런 포장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깐부기병이라고 해서 그 벼알이 이렇게 거기가 새카만 것이 막 드득드득 붙어 있잖아요. 이게 이삭 누름병인데 그 벼알 이것은 벼 알에서만 발생이 돼요. 그래서 초기에는 벼알 표면에 황록색을 나타내거나 이제 시간이 가면 이것이 조금 돌출물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좀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하면은 방제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이삭 폐기 전에, 그러니까 8월 15일 전에 이삭 도열병과 동시에 방지하면 됩니다. 피해 이삭은 제거하고 발병된 포장의 벽신은 종자로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또 질소 비료나 유기질 비료의 과잉을 피해야 하고요. 질소질 비료의 안기 축이 있잖아요. 늦게 주는 것은 발병을 조장함으로써 절대 늦게 비료는 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가시무늬병입니다. 가시무늬병은 8월이 지나고 그 9월 이후에 발생되는 병인데요. 입에 반점 모양의 병반 증상과 심하면 입 전체가 하얗게 고사하는 병이에요. 벼의 초기 생육이 너무 왕성하여 생육 후기에 비절 현상이 나타나고 사질토나 노후화답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조식 재배와 제식 본수가 많을 경우에도 또 많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가시무늬병 방제 방법은 이것도 똑같이 이삭도열병 줄 때 동시에 방제하고요. 유기질 거름 시용 등으로 그 방제를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벼멸구인데요. 이거는 출수기에 나타나는 주요 해충이죠. 벼멸구는 그 흰등멸구, 홍명나방 등 비례 해충으로 그 6월경에 중국에서 타고 비례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 벼멸구 피해는 거의 없는 걸로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벼멸구는 벼 밑둥에서 서식하면서 흙집을 해요. 그래서 피해를 받은 잎집은 누렇게 변하고 키가 짧아져요. 그래서 벼 알수가 적어지면서 벼가 완전히 말라 죽어서 이렇게 폭탄 맞은 것처럼 별구는 이렇게 멀리 날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먹은 자리에서 먹고 계속 그 옆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포장에 폭탄 맞은 것처럼 저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온이 높아질수록 증식하기 쉽기 때문에요. 미리 방제를 해야 되고, 또 이제 만약에 내 포장에 벼멸구가 좀 나타났다 그러면은 수시로 확인을 해봐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다음은 또 주요 해충으로 홍명나방이에요. 홍명나방은 이것도 중국에서 날아오는 비례 해충인데요. 연 2, 3회 발생하고 월동하지는 않아요. 유충이 변잎을 한 입씩 이렇게 세로로 말아가지고 그 속에서 그 잎살을 갉아먹고, 이제 이게 다 갉아먹고 이제 백색으로 되잖아요. 그러면은 또 옆으로 또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옮겨가면서 피해를 주는데, 이 홍명나방이 발생하면은 눈 전체 벼의 출수 및 등숙이 아주 불량해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퇴치하는 게 답인데 그렇게 쉽게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 포장에 홍명나방이 있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것은 막대기를 하나 갖고 가서 벼 폭에 이렇게 두들겨 보면은 나방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유충이 이제 갉아먹고 이제 그런 잎들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한두 마리 날아다닐 때 적응약제를 살포해서 주시고요. 또 이 홍명나방도 그 질소가 많은 노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질소가 많은 노는 또 어떻게 보면 모가 연약한 포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장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이것도 질소질 비료를 적당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후기 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벼농사에서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료 주기, 처음 목판부터 모를 튼튼한 모를 건전모를 기르는 거, 적당한 시비법, 그 다음에 그 병이나 충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방제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전 과정에 걸쳐서 물 관리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김제에서 재배되는 그 중만생종의 경우에는 후기 물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후기 생육 단계별 물관리 요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간 물때기가 벼 이양 후에 한 달 정도 되면은 며칠 정도 될까요? 우리가 보통 한 5월 25일에서 6월 1일 이때 벼를 이양한다고 하면은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되겠죠. 이때가 30일 정도 지나면 그렇게 되죠. 이때가 중간 물때기 시기거든요. 근데 이 중간 물때기 시기는 이제 지금 이미 지났지만 중간 물때기를 하면 뿌리 활력이 증대되고요. 뿌리가 튼튼해지면 이제 그 벼가 다 등숙할 때까지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헛새끼 중간 물때기는 헛새끼 치는 것을 억제하고요.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쓰러짐 방지를 제거하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올해는 보니까 6월 중간 물때기 할 무렵에 집중호우가 왔잖아요. 6월 말쯤. 그리고 7월 3, 4일 경에도 집중호우가 왔고 또 14일, 13일 이때도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김제도는 중간 물때기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후기 그 병해충이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삭 벨 때인데요. 이삭이 베는 것은 출수 전 한 30일 전부터 이삭이 베고 이삭 펼 때까지 하면은 한 25일 이 정도 되는데요. 이때는 감수 분열기로서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분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물을 적당히 이렇게 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삭이 벨 때는 걸러대기를 해주시고요. 3일 물을 넣어주고 이틀 물을 말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걸러대기를 해주시고요. 이삭이 펼 때, 출수기 때 있죠. 8월 한 12일에서 15일경 이때는 보통으로 조금 물을 한 4cm, 5cm 이렇게 대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이삭이 잘 여무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등숙기 있잖아요. 벼가 익는 그 등숙기에는 동화작용으로 잎에서 생성된 전분이 이삭으로 축적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물 걸러대기를 실시하고 벼 이삭에 충분한 양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도 물 걸러대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막수기 때도 수확 농작업이 가능한 한 우리 노는 물에 짙게 안 깔려가지고 농작업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수확한 벼 배기 한 일주일 전까지라도 물을 대주는 게 수량이 좀 많아집니다. 진흥청 자료를 보면은 수량이 한 1% 내지 2%가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나중에 벼 수확하기 한 일주일 전까지라도 물이 논 작업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은 물을 빼지 말고 자작하게 넣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벼농사 실천사항 꼭 지켜주세요인데요. 첫 번째, 질소질 비료 정량 주기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그냥 고품질로 가기 위해서는 단당 9kg를 주라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질소 과용은 각종 병해충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질소질 비료 정량 주기를 지켜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복 예방은 경종적 방법을 우선 실천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벼 나중에 펴면 벽집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다 이렇게 해서 파는데 그러지 말고 벽집을 다 잘게 잘라서 논에다가 다시 되돌려주면은 이게 규산질 비료 시험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땅심이 좋아진다고 하죠. 이제 이런 경우니까요. 그리고 도복 경감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뭘 사용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경종적 방법으로 하면은 그런 것들은 예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튼튼한 모를 재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전하고 방제 효과 높은 농약 살포 요령입니다. 수용성 주산이나 영양제, 도복 병강제는 약해가 날 수 있으니까 혼용을 금지하시고요.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응약제를 적기에 방제해야 효과가 높아요. 그러니까 약 주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기에 방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상재해 피해 양상이에요. 이거는 집중호우로 층간소 논인데요. 우리 지역에 진짜 올해 유례없는 집중호우가 있어서 많은 논들이 지금 층간소 돼가지고 또 그 후에 또 사후 관리에 또 더 힘을 기울여야겠는데요. 이렇게 층간소가 되고 나면 세균성 병활 마른병이랄지 아까쯤에 말한 그 흰잎 마른병이랄지 도열병 등이 발생하기 쉬우니까 종합방제를 출수기일 때 1차 꼭 해주시고 한 일주일 지나서 2차로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거는 태풍 피해로 백수 피해는 이제 고온 건조한 바람을 맞으면 이렇게 벼가 하얗게 백수 피해 현상이 나타나고요. 비를 동반한 태풍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까만 현상을 갖게 됩니다. 수량에 많은 차이가 있죠. 이거는 가루쌀 수발화 현상인데요. 가루쌀이 특히 비가 자주 오거나 침수가 되면은 수발화에 약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이것으로 교육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오늘 교육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주 7월 말까지 이삭거름을 적정량 필지당 NK 한 2포 반 정도를 주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8월 출수기 때 병해충을 잡는 종합방제를 기본 방제하고 출수기 때 8월 15일경에 기본 방제를 한번 하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보완 방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한 후기 물관리 지도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